MTN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유망 종목 알아보는 주주클럽입니다. 오늘은 이민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좀 멀리 출장을 다녀왔어요. 어디 네네. 다녀왔어요? 일단 그 대구 꽤 멀리 있더라고요. 여기 창녕이라는 곳인데 네. 이제 대구에서 이제 대구까지 KTX를 타고 거기서 또 버스로 한 1시간 반 정도 네. 들어가서 경남 창녕 공장을 화인베스트라는 공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길래 그렇게 멀리? 일단은 그 이번에 사실 공개가 IPO가 상당히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이제 BGF 리테일이 이제 첫 번째로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인베스틸 조선형 형광 제조업체가 7월 말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 화인베스틸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력 상품은 이제 두께와 크기가 다른 그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예, 이 부품은 이제 중대형 조선과 그리고 이제 선박, 후판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인데요. 네. 그 서로 다른 두께의 변이 휘지 않게 제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제철하고 이제 화인베스틸 두 곳만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업계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를 통한 안정적으로 이제 원자재를 조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공정의 이제 안정화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버티드 앵글, 형광, 뭐 그렇죠. 이런 철강업계 용어들이 네네.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죠. 철강업계 처음 출입할 때 진짜 이 용어 외우느라고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쉽게. 네, 일단은 좀 갔다 왔으니까 좀 짧게나마 어떤 말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형광은 저희들이 이제 길거리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건물 이제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빌딩 등을 지을 때 뼈대로 세우는 철강 제품을 말하는 게 형광이고요. 그리고 그 단면 모양에 따라 이제 I자형, 그리고 H자형, 디귿자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앵글은 형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단면의 형태가 니은 또는 기역 형태로 이제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화인베스틸은 주력 상품인 앵글이 이 니은자 철강이 각 변의 두께와 길이가 다른 앵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앵글의 두께가 길이가 이제 다른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슬라브라 부르는 철 제품을 받아와서 1250도의 이제 가열 과정과 압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온의 상태에서는 당연히 철이 좀 유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굽는 과정에서 이 두께와 형태가 틀어질 수 있는 게 좀 문제죠. 이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냉각대라는 곳에서 한 60m 정도 이제 길게 뽑아낸 그 이 철강 앵글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수축을 시키는 과정을 하는데요. 요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이제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회사의 기술력이군요. 그렇죠. 네. 주요 납품처는 어디인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선용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그 조선사 1위를 하고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그 현대미포조선 등 이제 국내 조선사 납품 1위 업체라고 이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근데 지금 철강 업체들, 뭐 그렇죠. 철강업계 뭐 지지부진했던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조선업계 뭐 부진 계속 이어져 왔는데 화인베스틸에 대한 영향은 좀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 화인베스틸이 설립된 때가 굉장히 좀 최근인데요. 2007년 9월입니다. 벤처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인 업황 악화로 인해서 사실 특히나 이제 조선 철강 뭐 해운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거의 바닥을 찍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네. 다행히도 지난 2011년에만 봐도 다행이 아니죠. 2011년에만 봐도 이제 2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굉장히 뭐 얼마 안 된, 10년이 채 안 된 기업인데 네네. 최근에 좀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찍었는데 2012년부터 또 67억 원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실적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 2013년도의 매출액은 2,241억 원으로 첫 매출이 나왔던 2009년과 비교해 네.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0%대로 업종 평균과 비교해 보면 한 3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 회사 측은 이제 조선 수주 물량이 다시 그 세계 좀 2위로 이제 올라서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 문제 대두로 인해서 에코선 등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아서 조선 사업 성장 방향이 이쪽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김종희 화인베스틸 부사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조선소에서 일반적인 선박 수주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선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대형 조선소에서 해양 플란트라든지 오프쇼 쪽에 주력을 해서 많은 물량들을 따가와 가지고 영업 어마운트들이 상당히 높았죠.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일반 선박 수요가 지금 수주가 급증이 되고 있고요. 그 시점이 되면은 그 에코 선박의 수요도 증가가 될 거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LPG선 수요라든지 에탄올 캐리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특수선의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사장님 인상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인가요? 일단 그 탐방을 갔을 때 그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한조선공사 등을 거쳐서 이제 화인 인터내셔널 부사장, 그리고 지금 이제 화인 베스틸의 부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 조선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화인 베스틸 사업을 하는데 용이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화인 베스틸 앞으로 상장 앞두고 있는데요. 공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화인 베스틸은 이제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이제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고 내달 9일과 10일에 이제 이틀간 청약을 받게 되는데요. 주관사는 현대증권입니다. 이제 공모 예정가는 지금 밴드 하단인 4,500원 내외가 될 전망이고요. 네. 일단 그 증권 신고서상으로 보면은 이번 상장으로 화인 베스틸이 얻을 공모 자금은 한 28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13억 원은 건물 신축, 그리고 37억 원은 기계장치 투자, 나머지 23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됩니다. 특히 그 건물 신축과 기계장치 투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앵글을 만드는 곳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냉각대 확장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탐방을 갔을 때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서도 지금 나오는데 저 지금 공장의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길게 이제 늘어선 그 냉각대 이제 그 앵글들이 쭉 늘어서서 차례대로 이제 냉각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길이가 60m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걸 20m 좀 늘려서 이제 80m로 그 냉각 그 대 길이를 늘린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공모가 밴드가 한 4,500원에서 5,100원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공모가 예정이 한 4,500원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이제 뭐 전망이 되고 있나 봐요? 일단 한 4,500원 내외가 정도 될 것이다라고 네. 일단 시장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상장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조선업이나 이제 철강 업계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관망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뭐 풀이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철강 업황이 워낙 좋지가 않고 철강 업체 주가들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조선 업체들의 저가 수주, 이미 해놓은 저가 수주 물량들이 아직도 많은 상태에서 수익성 개선이 좀 불투명하다. 이러한 그렇죠. 불확실성들이 이 화인베스틸의 어떤 공모 청약, 이게 좀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장에서 좀 분분한 의견들이 그렇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적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실적이 좋아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요. 투자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공모 시장에 들어가려면 이게 아주 싸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뭔가 앞으로 이게 내가 들어갔을 때 탄탄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안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제가 화인 베스트를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민재 기자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이제 조선이나 해운 업계가 사실상 계속해서 뭔가 이제 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그런 설명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인베스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업력이 짧고 그리고 사실상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라든지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만일 반등을 한다 그래도 이제 좀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속성이 있을지에 네. 대해서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번에 공모청약이 성공만 한다면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유동성 불안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그렇죠. 있겠다 이런 네네.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부채 비율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과거 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조선업황이 좀 악화되면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을 보면은 한 250% 정도 되는데요. 네. 동종업계에 비교하면 한 최대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유동 비율도 한 81% 정도로 그 단기 유동 불안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모자금이 부채 비율을 줄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공모 자금도 대부분 그러면 차입금 상환에 쓰이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회사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업 부분에 입성한 지 이제 다른 업체에 좀 비해 늦었지만 지금 이치 오면서 이제 업황 악화로 부채가 높아진 면이 좀 있다. 하지만 이제 공모자금을 통해서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 비율이 150% 정도까지 줄어들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차입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생산이 좀 늘어나면서 그 화인베스트의 매출 원가가 굉장히 좀 줄었는데요. 좀 신기하게도 작년 그러니까 2012년 매출하고 2013년 매출을 보면 매출은 조금 소폭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보면은 매출 원가가 뭐 좀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신기하게는 또 부가세 대급금이 좀 늘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이제 사다 보니까 세금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 확장을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어떤 전망이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아,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투자를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네. 밝힌 상황이네요. 네네. 추가적으로 또 회사에서 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보면 지금 그 현재 회사 측은 창녕 공장에서 그 이어 추가로 이제 4만 평 정도의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주와 이제 협의 중에 있지만 이제 곧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향후 조선업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그 시기를 지켜보고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단 좀 완료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향후 이제 조선 업황이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그렇죠. 굳이 4만 평을 사놨다. 네네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조선 업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죠.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유럽 쪽이 조선사들 조선소 이 뭐죠? 선박 발주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주요 그러니까 납품처죠. 조선주가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조금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조선 업황이 안 좋아지면 이 4만 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만 평은 이제 조금 더 아이고. 공장을 이제 유지를 아직 지은 상태는 아니니까요. 네. 부지만 확보해 놓은 거니까. 네. 그렇군요. 끝으로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철강 업체는 무엇보다 이제 원재료가 좀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그 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재료 값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원가라든지 매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 문제도 당연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그 동일철강이라는 이제 코스닥 업체인데요. 그 자동차 관련 철강 제품 기업인데 한 16.71%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화 대표가 15.2%, 그리고 관계회사인 화인 인터내셔널이 13.12%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동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해 1분기에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폭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또 앞으로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한 50% 정도가 이제 바로 상장이 좀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네. 오버행 이슈를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모 회사의 실적 부진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이 환율은 어떤 분석에 이렇게 보면 이 조선용 현강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오히려 원화 강세일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이 선박 가격을 이 원화로 계약을 한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선박 가격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고 그런 분석이 있어서 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게 과연 이 화인베스트에 좋은 게 그렇죠. 될지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민재 기자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기사로 여러분들께 화인베스트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자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주클럽에서는 화인베스트리라는 기업, 네, 조만간 상장할 기업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머니트렌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뱅크론 펀드라는 이런 좀 약간 생소한 뱅크론 펀드라는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